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과 그에 대한 제기, 그에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전착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근데 나오더라도 이거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고 나시면. 저는 이제 이쪽 파트를 제가 그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학자들이 논의하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 시험에서 출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엄격 고의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유전착하고는 사실은 별 문제, 이 위전착하고요, 엄격 고의설하고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위전착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위전착의 문제는 제한적 고의설, 제한적 책임설,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이거 두 개가 갈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전착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법률의 착오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엄격 고의설 보시면 그냥 엄격 고의설의 특징만 보시면 돼요.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 엄격 고의설 뭐예요? 엄격 고의설, 위법성 인식. 자, 위법성 인식이 뭐의 내용이다? 고의의 내용이다.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된다. 아무것도 처벌할 수가 없다.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뭐만 보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처벌을 해야지. 과실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과실범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처벌 못한다. 처벌 못하니까 뭐다?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끝. 네? 2번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은 우리가 범죄 구성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이건 뭐예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요건을 어떻게 보겠다. 3단계로 볼 때는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 구속요건하고 위법성하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뭘로 보겠다? 구속요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착오라든가 어떤 위법성과 관련된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있더라도 뭘로 보겠다? 구속요건적 착오로 보겠다. 구속요건 착오로 보겠다는 거니까 고의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구속요건이 있는 행위냐 없는 행위냐 똑같다. 그 가지 차이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이거는 꼭 위전착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도 원칙적으로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에 관련된 이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3번 엄격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이 문제가 나오면요, 시험에서는 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의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져가지고 위법성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 자, 반한다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비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위전착, 이 엄격 책임설의 내용인 거예요. 위전착에 대한. 그래서 뭐예요? 엄격 책임설은 일단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는 책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구속요건적 고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일단 고의는 인정을 할 거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이 되니까 고의범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가 착오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난 가능성은 없으니까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다. 만약에 책임 조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거, 위전착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무조건 처벌하게 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맙시다라고 한 게 내용이 나온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나 구속요건 유추적용설이, 구속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여기는 이중의 고의를 인정하는 거죠. 이중의 고의를 인정하고, 고의가 하나는 뭐가 있다? 불법 고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어떻게 하겠다? 불법 고의는 그런데 인정이 되는데 책임 고의가 부정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두 개를 하면서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하자. 구속요건 조각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책임 고의 조각이니까 이거는
이 책임고의 조각으로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효과만, 법 효과만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유업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이 착오에 빠진 자를, 지금 빠진 자가 갑이고 교사하는 사람이 을이라면 요 사람이 유업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착오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고의는 인정이 되니까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는 뭐죠? 예, 여기 보면 위법하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뭐 했다? 교사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슨 형식? 공범? 예, 종속 형식에 따라서 공범 종속 형식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의 요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뜨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죠. 있다. 뭐니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책임고의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래 이 행위, 이 빠진 자는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